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 묻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조깅을 하시나요? 아니면 주말마다 가파른 산을 정복하며 내 다리 근육이 여전히 짱짱하다고 자부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일 아침 저승사자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계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엔진은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남들 다 하는 운동이 나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20년차 의사로서 병원에서는 절대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는 하지만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가장 잔인하고도 솔직한 건강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병원비 1억 원을 아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이 아프지 않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건강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응급으로 입원하셨던 78세 한 회장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건강전도사로 통하던 정말 대단하고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조깅을 하셨고 주말이면 무거운 배낭을 메고 험한 산을 타셨던 분입니다. 또래 친구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 이분은 반바지 차림으로 탄탄한 종아리 근육을 자랑하며 걷던 분이셨죠. 술도 안 드시고 담배는 평생 입에 대본 적도 없는 아주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을 뛰시다가 갑자기 으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셨습니다. 지나가던 분들이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오셨지만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심장은 이미 쇼크 상태였고 넘어지면서 고관절까지 복합골절이 일어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의식을 겨우 찾으신 회장님이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제 손을 붙잡고 억울함에 섞인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체 뭘 잘못 살았습니까? 남들 술 마실 때 저는 운동했고 남들 늦잠 잘 때 저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단순히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회장님은 70대의 몸을 가지고 20대처럼 무리하게 운동했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고 파괴한 것입니다. 한 회장님은 평소 본인의 건강을 너무나 과신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이제는 나이가 있으시니 제발 좀 쉬엄쉬엄 하라고 말려도 나는 너희보다 건강하다며 고집을 피우셨죠. 그 자만심이 결국 본인의 몸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보낸 한 달 동안 회장님은 예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을 모두 잃어버리셨습니다. 근육은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혼자서는 대변조차 가릴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한 운동이 불러온 잔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한 회장님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이 자신의 한계를 모른 채 몸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쉬어야 하고 조금만 숨이 차도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된 운동 강박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강한 근육이 건강의 척도라는 생각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얼마나 강한가 보다 얼마나 부드럽고 유연하게 나를 지탱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회장님은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으셨지만 이미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본인의 운동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기 70년 된 아주 귀한 클래식카가 한 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인이 정성을 다해 관리해서 외관은 새 차처럼 번쩍번쩍 광이 납니다. 하지만 그 보니 속 엔진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쉼없이 움직인 피스톤은 마모되었고 고무 패킹은 다 사가 있으며 엔진 오일은 여기저기서 조금씩 새고 있을 것입니다.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나가서 시속 150km로 힘차게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관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엔진은 그 엄청난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터져버릴 것입니다. 사람 몸도 이와 똑같습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 그리고 뼈와 근육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로 변합니다. 심장은 이제 유연한 고무가 아니라 딱딱한 가죽 주머니처럼 굳어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유리관처럼 약해집니다.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린 수수깡처럼 변해 작은 충격에도 바스러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라서 혹은 건강해져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내 몸의 엔진 상태는 무시하고 풀 엑셀을 밟아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운동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몸에 가하는 잔인한 폭력이자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학행위일 뿐입니다. 낡은 엔진을 가진 차가 경주용 차처럼 달리려 한다면 그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겉모습만 보고 내 몸이 여전히 20대라고 착각하며 무리한 엑셀을 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속도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듯 내 몸에 맞는 부드러운 영양을 채워주고 무리한 주행보다는 부드러운 산책으로 몸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엔진은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고귀한 유산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엔진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땀을 흘려야 엔진이 좋아진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엔진은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열을 식혀주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엔진을 돌리면 금세 과부하가 걸리고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연기가 바로 우리 몸의 통증이고 피로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린다면 결국 엔진은 영구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클래식카는 속도를 내기 위한 차가 아닙니다. 그 우아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길을 나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는 속도전이 아니라 풍경을 감상하는 유유자적한 주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낡은 엔진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에도 무리하게 엑셀을 밟았다면 지금 즉시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그리고 내 엔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엔진이 내는 작은 소음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여러분의 생명을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멈춰야 할 것은 바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과도한 조깅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헐떡거려야 제대로 된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것은 젊었을 때나 통하던 아주 위험한 상식입니다. 75세 이후에는 이 상식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이 됩니다. 우리 심장은 젊었을 때는 말랑말랑한 고무 풍선 같아서 피가 들어오면 쫙 늘어났다가 힘차게 뿜어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쉼없이 뛴 심장은 이제 두꺼운 가죽 주머니처럼 딱딱해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장 경직도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달리기를 하여 심박수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한 심장은 빨리 뛰기만 할 뿐 피를 충분히 받아들이지도 내보내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심장 근육 자체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허혈 상태가 오며 심장이 질식하게 됩니다. 멀쩡히 뛰시다가 갑자기 억하고 쓰러지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조깅의 기준은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친구분과 산책하며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보약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말하기가 힘들다면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쥐어짜는 잔인한 고문입니다. 심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예비력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도박과 같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걷는 즐거움을 배우셔야 합니다. 달리기는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넘겨주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우아한 산책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숨을 고르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장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심장이 딱딱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확장기 기능 장애가 온다는 뜻입니다. 피를 받아들일 때 심장이 충분히 벌어지지 않으니 혈액이 폐로 역류하게 되고 결국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신호를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 착각하고 더 세게 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다면 그것은 심장이 제발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심장은 결코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깅화 대신 가벼운 단화를 신고 땅의 기운을 느끼며 천천히 걸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심장을 가장 사랑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등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에서 걸어 내려오는 하산 과정입니다. 한 회장님도 바로 이 하산길에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라도 본능적으로 조심조심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착한 후 내려올 때는 기분도 상쾌하고 발걸음도 가벼우니 성큼성큼 내려오게 되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맷돌에 갈리듯 으깨지고 있습니다. 하산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본인 체중의 4배가 넘습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 산을 내려올 때 무릎은 무려
250kg이 넘는 무게를 온전히 견뎌야 합니다. 낡은 타이어에 덤프트럭 짐을 싣고 달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낙상 사고입니다. 70대 이후에 넘어지셔서 엉덩이 뼈인 고관절이 부러지면 이것은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의 초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통계적으로 고관절 골절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 2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뼈가 부러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워 계시는 동안 근육이 다 녹아버리고 폐렴과 욕창이 찾아와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 정상을 찍겠다는 욕심은 이제 완전히 버리십시오. 굳이 산에 가고 싶으시다면 차를 타고 입구 근처까지 가셔서 평평한 둘레길만 걷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무릎은 소모품입니다. 한번 달아버린 연골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등산 스틱 2개를 지팡이 삼아 팔로 무게를 분산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키는 필수 수칙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산길의 가벼운 발걸음이 사실은 여러분의 여생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춤사위입니다. 이제는 산 아래에서 산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높은 곳을 향한 집착이 여러분의 무릎과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또한 산의 지형은 불규칙합니다. 발 하나 잘못 디디는 순간 중심을 잃기 쉽고 노년에는 반사신경이 느려져 이를 회복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관절뿐만 아니라 손목이나 척추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가벼운 엉덩방아만으로도 척추가 주저앉는 압박 골절이 일어납니다. 산은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멀리서 감상하는 대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등산의 쾌감 뒤에 숨겨진 골절의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상을 향한 수직 운동이 아니라 평지를 걷는 수평 운동으로 건강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관절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찬물 샤워나 차가운 물에서의 수영입니다. 가끔 TV에서 건강 비결이라며 한겨울에 얼음물에 입수하거나 냉수 마찰을 하는 분들이 나오시죠.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 뜨거운 사우나에 있다가 갑자기 찬물로 들어가거나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하겠다고 얼음물을 끼얹을 때 콜드 쇼크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의 혈관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안을 흐르는 피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낡은 뇌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오거나 심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욕탕 냉탕에서 의식을 잃고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안 가서 참 좋은 운동이지만 반드시 물 온도가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수풀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찬물은 혈압의 폭탄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운동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동네 수영장에 가시면 체온 조절탕이나 온수풀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거기서 천천히 물속 걷기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이제 아주 얇은 유리막과 같습니다. 작은 온도 변화에도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몸을 맡기는 용기보다는 내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출 시에도 목도리와 모자를 꼭 착용하여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온도 조절 하나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자극은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시니어에게는 죽음의 신호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계 기능이 저하되어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찬물이 닿았을 때 혈압을 조절하는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압이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목욕을 할 때도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서서히 온도를 맞추어야 하며 절대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드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찬물 마찰이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거는 일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따뜻하고 부드러운 물이 여러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모든 도전은 만용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숨을 참으면서 무거운 것을 드는 근력 운동입니다. 요즘 근육이 재산이다 하여 헬스장에 다니시는 열정적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문제는 힘을 쓰는 방법입니다. 무거운 역기나 아령을 들 때 우리도 모르게 헛하고 숨을 참게 되는데 이것을 의학 용어로 발살바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참으면 뱃속 압력이 올라가 힘을 쓰기는 좋아지지만 그 찰나의 순간 혈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상승합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인 분도 숨을 참고 힘을 쓰는 순간 혈압이 200에서 250까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낡고 약해진 뇌혈관에 꽉 막힌 압력밥솥처럼 압력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뇌동맥류가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오거나 반신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회장님 친구분 중에도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하시다가 풍이 와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분이 계십니다. 근육 좀 키우려다가 남은 인생을 침대 위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힘을 쓸 때 입으로 후하고 숨을 내뱉으셔야 합니다. 숨구멍을 열어두면 혈압은 절대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무거운 무게 욕심은 이제 버리시고 아주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하십시오. 우리는 보디빌더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기초 근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무리한 무게는 근육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아령보다는 가벼운 밴드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근육을 자극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이제 강철이 아니라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관리되어야 합니다. 부러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근력 운동의 목적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헬스장에서 옆 사람의 무게를 의식하며 경쟁하듯 운동하시는데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 몸은 오직 나만의 속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희열은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의 비명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힘을 쓸 때 숨을 내뱉는 아주 간단한 규칙 하나가 당신의 뇌를 지키고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헬스장에 가시면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절반의 무게로
천천히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십시오. 그것이 근육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키우는 정석입니다. 다섯 번째는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타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니 시니어들에게 참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데 바로 자전거 안장입니다. 딱딱하고 좁은 안장에 앉아서 한두 시간씩 페달을 밟으면 우리 몸의 회음부 즉 엉덩이 사이의 중요 부위가 짓눌리게 됩니다. 이곳에는 하반신으로 가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고속도로처럼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안장이 이 고속도로를 꽉 틀어막는 것입니다. 호수를 발로 밟으면 물이 나오지 않듯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히고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망가지고 여성분들은 요실금이나 골반 통증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심하면 다리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리는 증상이 오는데 많은 분이 이것을 운동 효과라고 착각하고 계속 타십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경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나중에는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는 30분 주행 후 반드시 내려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며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막힌 길을 뚫어주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결국 다리 근육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약해지고 신경은 마비될 것입니다. 안장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페달을 밟는다면 여러분의 하체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좋은 친구이지만 때로는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안장을 넓고 푹신한 것으로 교체하거나 자전거 바지처럼 완충 기능이 있는 옷을 입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휴식입니다. 1시간을 내리 달리는 것보다 20분씩 나누어 타는 것이 여러분의 신경과 혈관을 살리는 지혜로운 운동법입니다. 또한 자전거는 낙상의 위험도 큽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 노년의 반사신경으로 자전거를 제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며 이때도 반드시 안장의 높이와 푹신함을 체크해야 합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소변을 보기가 힘들어졌다면 즉시 자전거를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자전거는 건강을 위한 수단이지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즐겨야 할 유흥이 아닙니다. 회음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하반신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뿌리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골프 스윙의 과도한 회전 동작입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어르신들께 감히 조언드립니다. 이제 비거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골프 스윙은 척추를 강하게 쥐어짜는 비틀기 운동입니다. 젊은 척추는 물을 머금은 수건과 같아서 비틀어도 잘 버티지만 70대 이후의 척추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속이 빈 깡통 같은 상태인 척추를 순간적으로 확 비틀면 척추뼈가 우지끈하고 찌그러지는 척추 압박 골절이 일어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뼈가 부러져도 처음에는 그냥 허리가 좀 뻐근하네 하고 넘어가신다는 점입니다. 파스 몇 장 붙이고 다시 필드로 나가시죠. 그러다 척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갈비뼈가 내려앉아 폐와 위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되어
결국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척추 골절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이 70%에 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연쇄 작용 때문입니다. 골프를 즐기시되 스윙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허리가 아닌 팔로만 가볍게 치셔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나 아직 짱짱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다가 남은 인생을 침대 위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진 집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척추 기둥을 보호하는 것이 100세까지 당당하게 걷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이제는 거리가 아니라 방향과 여유를 즐기는 골프를 하십시오. 허리를 과하게 돌리는 동작은 독사에게 허리를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골프장에서의 한 번의 무리한 스윙이 여러분의 척추를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십시오. 스코어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걸어서 필드를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골프는 한쪽 방향으로만 몸을 비트는 운동이기 때문에 척추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평소에 반대 방향으로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며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부드러운 운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허리가 굽기 시작하면 노년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꼿꼿한 허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필드 위에서 날리는 호쾌한 샷보다 내 허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을 더 오래 골프장에 머물게 해줄 것입니다. 비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노화의 패배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로운 타협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회장님도 저에게 똑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고 물으셨죠? 아닙니다. 한 회장님은 퇴원 후 제가 짜드린 새로운 루틴대로 운동하셨고 지금은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낡은 엔진을 슈퍼카처럼 관리하는 하루 4단계 생존 루틴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7시 기상 직후 엔진 예열 단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밤새 쉬고 있던 심장에 갑자기 시동을 걸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낙상하기 딱 좋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5분만 투자하십시오.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고 기지개를 크게 켜며 무릎을 세워 좌우로 흔들어 주십시오. 이 5분의 예열이 하루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오전 10시 안전주행 단계입니다. 아침 식사 후 소화가 되면 평지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산이나 오르막길은 피하고 푹신한 흙길이나 탄성 매트가 깔린 공원이 최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화 테스트입니다. 옆 사람과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딱 30분만 걸으십시오. 세 번째는 오후 3시 엔진 정비 단계입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 탄력 밴드 운동을 하십시오. 상체와 코어 근육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5,000원짜리 고무 밴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숨을 후 내뱉으면서 밴드를 당기면 혈압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근육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저녁 7시 세차 단계입니다. 동네 수영장 온수풀에서 걷기를 하십시오. 하루 종일 고생한 무릎과 허리를 물의 부력으로 쉬게 해주면서도 운동 효과는 땅 위보다 2배나 높습니다. 이 루틴은 돈도 안 들고 관절도 안 다치며 심장도 아주 편안합니다. 이 4단계 루틴을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몸을 학대하지 마시고 이 부드러운 루틴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랑해 주십시오. 노년의 운동은 정복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의 무리한 도전보다 100배, 1000배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명품입니다. 명품은 거칠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부드럽게 닦고 조여야 오래도록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생존 루틴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만드십시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침대 위 5분의 예열과 평지 30분의 산책에 있습니다. 얼마 전 퇴원 1주년을 맞아 진료실을 찾으신 한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예전처럼 터질 듯한 종아리 근육을 자랑하거나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편안하고 온화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여셨습니다. 회장님이 웃으면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예전에는 산 정상에 못 올라가면 내가 늙었구나 싶어 화가 났는데 지금은 평지에서 손녀딸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내 두 다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진짜 운동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내 몸을 돌보는 위로이자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75세가 넘으면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하십시오. 둘째, 비싼 등산복과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내 심장과 혈관의 배기량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십시오. 셋째,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지금도 위험한 운동을 하고 계실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아버지를, 누군가의 어머니를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20년 동안 수많은 이별을 지켜봤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눈 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소중한 몸을 스스로 아끼고 보듬어 줄 때 진정한 100세 인생이 시작됩니다. 죽는 날까지 남에게 신세 지지 않고 내 발로 당당히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기 운동들을 당장 멈추고 저와 약속한 생존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끊이지 않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주치의 100세 노하우였습니다.